이 회사는 채권 거래 대금 거래 규모도 늘었고 그 와중에 이 점유율도 늘렸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뭐 이 성장할 수 있는 되게 배경이 됐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TV의 김인중입니다. 오늘은 투자 유망 기업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기업들 발굴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 뭐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단순화해서 내가 어떤 포인트 위주로 어떤 기업들을 보고 판단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실제 한 개 기업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이제 마켓 액세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말 그대로 회사명이 그대로 있죠. 마켓에 액세스 하는 거니까 이 회사는 그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런 단말기처럼 전자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채권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1,800개 정도 이상의 어떤 기관 투자자나 브로커 딜러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미국의 국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위험 채권도 포함돼서 뭐 일반 회사의 채권, 회사 채권, 지방채들을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뭐 수수료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 어떤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되면 회사가 성장할까? 이거를 계속 집중하셔 보시는 게 다른 어떤 많은 그 지표나 숫자를 보는 것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 구조들부터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채권 거래 커미션이 90%입니다. 그다음에 정보 서비스가 5%, 그다음에 사후 서비스가 뭐 한 3% 이 정도 제공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회사의 매출의 전부분 거의 90% 이상이 채권 거래 커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 돈을 벌려고 하면 채권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거기서 떨어지는 수수료로 돈을 번다. 그럼 채권 거래가 과연 앞으로도 늘어나고 있냐? 지금도 늘고 있냐? 앞으로도 늘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시장에 뭐 유가가 얼마로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회사는 딱 채권 거래와 관련된 거래 대금이 되게 중요하다. 사업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85%,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부분 이제 미국 관련된 채권들을 하고 있고 좀 확장해서 뭐 유로본드라든지 이런 쪽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미국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 거래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 채권이 많이 거래가 많이 늘어날수록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를 좀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제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기업은 어떻게 수익 또는 매출을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가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죠. 가격은 주로 뭐 소비재 제품이라든지 아니 원자재라 이런 데 이제 변동들이 있는 거고 이 회사는 결국은 매출이나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가격 인상이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거래량이라고 하는 이 수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회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디어마다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이거마다 다른 또 수량이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흐름을 그냥 써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채권 플랫폼에서 채권 거래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조 달러가 거래가 됐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1.5조 달러, 뭐 2조 달러, 3조 달러 이렇게 늘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채권 거래량을 늘리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채권의 종류를 확대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방채 또는 국채 또는 회사채 이런 걸 하다가 또 다른 채권들까지 계속 늘려서 그 거래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를 늘리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채권 거래 플랫폼이라는 게 이 마켓 액세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이라든지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사자팔자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줘서 이 점유율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거래 총 채권 거래 온라인 채권 거래가 또 량은 똑같다 하더라도 점유율을 높이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 지표로 보면서 이 기업의 실적을 추적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지표를 보면 첫 번째가 채권 거래량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회사가 플랫폼의 점유율 이게 이제 체크하면서 이게 좋아지면 회사는 돈을 벌고 성장한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변화의 지표들만 꾸준히 쫓아가면 다른 시장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귀를 막고 투자에 좀 집중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철학들이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켓 액세스 채권 총 거래액을 보면 이거는 이제 마켓 액세스의 IR 자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IR 자료는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초이스탁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밑에 회사 그 저기 전자공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셔도 되고 마켓 액세스 홈페이지에 가셔도 되고요. 보게 되면 2016, 17, 18, 19, 20 보면 16, 17에 보면 뭐 1.39조 달러, 네, 1.4조 달러 이 정도니까 별로 성장이 없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서 2017년도가 넘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셨듯이 채권 거래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의 90%인데 여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매출이 별로 안 늘었겠죠. 그 다음에 1.6조, 그 다음에 2조, 2조 6천억. 그러니까 2019년도, 20년도에는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겠죠. 여기 보시면 뭐 20%, 30%씩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상승하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뭐 최근 뭐 5년 정도 보면 거래 대금이 약 89% 정도가 성장했다. 두 번째가 이제 점유율 부분인데요. 뭐 하이그레이드하고 뭐 하이일드라고 돼 있는데 하이그레이드는 뭐 투자 등급 채권을 말하고요. 하이일드는 이제 투기 등급, 투자 등급 밑에, BBB 마이너스 밑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점유율이 16%였는데 지금 21.6%. 그 다음에 하이힐드 쪽은 7%에서 14.6%. 그러니까 이 회사는 채권 거래 대금 거래 규모도 늘었고 그 와중에 이 점유율도 늘렸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뭐 이 성장할 수 있는 되게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매월 볼 수 있다고 하면 미리 좀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켓 액세스의 월 거래액 데이터를 좀 뽑아왔는데요. 제가 뽑은 건 아니고 마켓 액세스 홈페이지에 가면 매우 친절하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IR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IR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친절하게 이런 형태로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아예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데이터를 뽑아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1월달, 2021년도 1월달, 여기가 2월달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0년도 1월달, 2월달은 요만큼 거래됐고 21년도는 요만큼 거래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장률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성장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도 매출액이 한 18% 가까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이 회사는 이제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 월 단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도 늘어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근데 이때 보면 3월, 4월, 5월 달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위기들이 되면 또 채권들 많이 발행해서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하게 되면 이런 거래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 이 회사의 채권 거래 대금 규모가 늘고 있고 작년 1, 2월 대비해서 올해 1, 2월도 여전히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다. 작년 대비해서는 뭐 이런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더 높아질지는 뭐 알 수 없죠. 3월달 데이터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대금 규모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 회사에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마켓 액세스의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2011년도부터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도 전부 다 초이스탁에 들어오셔서 기업 검색하셔서 재무 차트에 들어가면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 보면 이렇게 쭉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들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중간에 거래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거든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보통 이제 톨게이트 비즈니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이쪽 편을 들거나 이쪽 편을 들 필요 없이 만나서 거래만 시키면 돈을 버는 형태의 되게 좋은 비즈니스고 워렌 버핏도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나 22년도 뭐 이런 예상치 데이터 같은 거는 야후 파이낸스도 있고 뭐 또 마켓 스크리너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 사이트에 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늘고 순이익도 이 정도 꾸준히 되게 성장하겠구나.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성장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형태를 보여주죠. 실제로는 보면 아까 성장률이 18%인데 이제 3월, 4월 달의 데이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건데요. 그거에 감안해서 이 예상 매출액도 수정하면서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2021년도, 2021년도에도 성장할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률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54%대니까 엄청 고마진 사업이죠.
왜냐하면 플랫폼을 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익률이 높은 비즈니스니까요. 그리고 순이익률이 예전에는 좀 낮았다가 지금은 30% 초반에서 지금 40%대까지 상당히 이익률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매출액이 늘면서 이 마진이라고 하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같이 넣으니까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ROE하고 PBR인데요. 이 지표를 보실 때는 저희가 이 차트를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이익률하고 주가순자산 배수 두 개를 같이 그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모라고 얘기하는 자기자본이 자본총계고 주가순자산 배수를 계산할 때 분모도 똑같이 자본총계이기 때문에 같이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주가가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이 과거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왼쪽을 보시면 되겠죠. 요 파란색. 요 녹색은 오른쪽.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이 16%에서 20%대, 30%대 계속 늘죠.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배수도 과거에는 뭐 한 4배, 뭐 이렇게 거래되다 8배, 16배, 24배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가 뭐냐면 주가가 그 속도로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ROE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ROE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도 주가 순자산 배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올라가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가면서 가면 이게 주가 순자산 배수라고 하는 게 속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올라가는데도 얘가 멈춰 있거나 이러면 주가가 일반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거나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고 좋은 매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금 흐름 활동을 보면 그냥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인지. 그래서 요 기준을 보시면 0이잖아요. 요 위가 다 플러스. 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는 지금 요 조그마지만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건 돈이 나갔다고 보면 돼요. 돈이 현금이 유출된 것. 위에는 0을 기준으로 위에는 들어온 것. 그래서 요렇게 그냥 딱 나타나면 됩니다. 영업활동이 위에 플러스. 돈이 들어왔다.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이러면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재무활동이 마이너스했다는 거는 차입금을 갚았거나 주주한테 배당으로 돌려줬거나 자사주를 매입했거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맞아요. 투자활동이 대부분은 마이너스인데 회사가 성장하게 할 때 기본적인 투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회사에서 유출이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일시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투자한 금융상품인데 얘가 만기가 됐어요. 딱 들어와요. 그럼 현금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긴 해요. 근데 아마 다시 만기를 연장해서 투자 상품 여기다 넣었다면 다시 마이너스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투자 활동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 이게 계속 큰 폭으로 영업에서 버는 현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사의 현금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 매력도 점수를 좀 보면요. 저희 뭐 90점으로 나오는데 90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2개 팩터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 점수를 계산하는데 90점이 절대평가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전체 5,500개 기업들 중에서 54등. 그러니까 상위 1%죠. 그러니까 상위 1%가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어떤 데서 뭐 시험을 보든 뭐든 상위 1%에 든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우량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기업이 이 모든 평가 항목 중에서 상위 1%에 든 어마어마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 점수가 일단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빨리 좀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 좀 보여드리면 이 점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5가지를 봅니다. 재무 안전성 거의 만점이죠. 수익 성장성도 거의 만점이죠. 현금 창출력을 1점 모자르고요. 사업 독점력. 이 사업 독점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슨 뜻이 되냐면 현재의 수익성이나 ROE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독점력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밸류에이션도 다른 경쟁사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죠. 저 점수가 낮으면 경쟁사하고 비슷하게 주거나 더 적게 줘야 된다는 뜻이 되고요. 뭐 이런 거는 제가 또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요 배당 매력까지 포함해서 이 회사는 배당도 잘 지급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이 5가지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래서 이 별점 5점짜리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 이게 상위 몇 프로에 속하는지도 여기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량한 기업이다. 뭐 기업 분석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우량한 기업이다. 그 다음에 뭐냐? 싸냐 비싸냐? 밸류에이션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여기 이제 표시해서 보여드리는데 밑에 보시면 뭐 적정가가 440달러, 현재가 516달러니까 약간 높이 있죠. 근데 이 적정가라고 하는 건 뭐냐? 목표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페어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싸다고 진짜로 들어가면 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이 고평가 가격이 얼마냐? 570달러. 570달러 정도 넘어가면 아,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저평가 338달러 그냥 웬만하면 그냥 사서 그냥 투자하면 다 수익률 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적정 주가 사이에서 거래될 때는 언제든지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 매력 점수가 이렇게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이하에 거래되는 경우가 뭐 어떤 특별한 위기 있잖아요. 뭐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뭐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높고 사업 독점률 높고 90점 이런 정도 기업들은 그냥 적정가에 오면 그냥 사서 보유하시면 또 좋은 아마 이런 그 투자의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켓 액세스의 차트를 보시면 더 놀라운데요. 이게 제가 연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 하나가 1년이거든요. 그럼 보면 이게 다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이라는 게 뭐냐면 1월 1일 날 주가보다 12월 말에 주가가 더 높아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주가가 오른 종목인 거예요. 10년 동안. 그리고 2021년도에 주가가 지금 1월 달보다는 조정을 받아서 지금 파란색인 거죠. 그래서 올해도 과연 빨간색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긴 하는데요. 이게 빨간색이 되냐 안 되냐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적정한 가격에 또는 뭐 싼 가격에 이 회사 주식을 잘 사면 수익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이때 6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이때는 이제 아까 거기서도 조금 비싼 가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지금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요 주가 추세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 건데 이 단기, 중기, 장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주가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막 공격적으로 사실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아 조금 조정받으면 사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 적정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밴드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요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이제 서비스 내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주가 움직임이 요 6월 달부터 주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적정 가격이고 이 적정가가 계속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가는 게 뭐냐? 분기마다 지금 재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바뀌니까 실적이 바뀌니까. 그래서 분기마다 3개월마다 올라가는 이 기업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죠. 주가는 여기서 600달러를 찍고 계속 조정받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주가 차트로 보시면 여기죠. 근데 주가 차트를 보면 이 뭐 차트가 역배열이라고 하는 게 하락 추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을 보면 이 주가 차트 자체만 보면 내가 언제 사야 될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내재 가치가 됐던 뭐 이익이 됐던 자본이 됐던 뭐 ROE가 됐던 그거하고 그 차트를 같이 보셔야 내가 언제쯤 사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지 이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여기가 고평가 가격이 됐죠. 이제 적정 주가가 오르면서 그래서 고평가 가격에서 떨어져서 지금 적정 주가 가격에 비슷한 데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 주가 가격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한 450달러 전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460달러 전후면 그때부터는 사서 분할 매수하시면 상당히 뭐 이렇게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뭐 기업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또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마켓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